그 지난 지난번 발표 제가 한 게 챕터 11의 파트 1이었는데 이제 그 랭귀지 모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텍스트에 관한 거죠. 근데 지금 파트 2는 가장 핵심이 그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설명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뭐 너무 짧게 돼 있어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트랜스포머는 요즘엔 트랜스포머 모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요 텍스트를 좀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예전에 제가 어디서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발표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다 링크 있고 그리고 이 렉처는 사실은 유튜브에 아주 좋은 머티리얼이 있어서 그거를 이해하고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서 준비한 건데요. 한번 요걸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북을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겁니다. 물론 일단은 선입견을 좀 버려야 되는 게 모든 얘기는 다 텍스트 또는 자연어 처리 얘기만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건 지났고요.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지나 다른 곳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를 좀 알고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랭귀지 모델 하면 전통적으로 뭐 이미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RNN, LSTM. 이건 다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가 안 되나?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레이지 포인트 키. 그죠? RNN, 뭐, 1986년 LSTM, 이거 다 옛날 거고요. 시퀀스는 그래도 2000년대 초반이었지만, 어쨌든 RNN 쓴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어텐션이라는 어떤 컨셉이 나오면서 사실은 2017년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로 바뀌고 있어요. GPT-1이라는 거, 버트, GPT-3. 아마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에, 뭐 이제 거의 뭐, 범용 인공지능이 탄생한 것 같다고 신문에서 막 떠들고 그랬던 적이 바로 요때예요. GPT-3가 너무 잘 되니까 랭귀지 모델이. 근데 그것도 다 이 트랜스포머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알면 좋은데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논문이나 아니면 설명을 듣다 보면은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소위 더메인 널리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좀 힘들었는데 제가 우연히 찾은 이 자료는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 쪽에서는 공학 쪽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해하기 쉽게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저는 요거를 좀 선호하고 요 방법으로 좀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타임 시리즈를 많이 다루죠. 그죠? 무슨 뭐 지구 물리학에서는 당연히 많이 다루는데 타임 시리즈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어떤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시퀀스죠. 그래서 X라는 그 신호는 사실은 X0, 타임 제로 때 X1, X2. 그리고 그거를 플로팅을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처럼 어떤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에는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항상 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가장 쉬운 방법론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균을 많이 내잖아요. 약간 에버리징 필터를 많이 쓰죠. 가장 기본적인 걸로. 그러면 스무딩이 돼서 노이즈는 하이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만약에 우리의 필터가 사실 필터 코에피션트가 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는 잠깐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 xi 번째 요 샘플에 말하자면은 그 값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xi 샘플뿐만 아니라 그 왼쪽에 있는 샘플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샘플 또는 그 이전의 두 번째 그것들은 현재 내 샘플이 갖고 있는 정보랑 똑같지는 않지만 근처에 있으니까 유사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약간의 말하자면 현재 거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셉을 가져도 돼요. 그게 사실은
필터링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지만 필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플로팅해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xi 번째 샘플에는 가장 큰 웨이트를 주고 그 왼쪽과 그 오른쪽에 있는 샘플 포인트에는 조금 그거보다 작은, 그렇지만은 그것과 인접한 것과는 비슷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파랑색 이런 커브와 같은 이런 모양으로 웨이팅 값을 줘서 주어진 샘플들을 곱해서 다 더해서 요 yi 번째 샘플을 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그런 샘플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렇게 블럭 모양으로 스무드한 커널 모양으로 필터링한 결과가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컨셉적으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보통 여기서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원래 거보다 얘는 좀 더 스무드해서 말하자면 그 잡음이 제거됐다고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언어적인 측면으로 확장해서 볼 건데, 즉 언어적으로 확장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은 이 신호가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어떤 문맥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조금 더 강화한 그러한 신호일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좀 의미 있는 정보들이 강화된 신호로 바뀐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신호에서 아래로.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만약에 요 한 점 한 점이 어떤 단어라 그러면 그 단어를 이렇게 다른 값으로 바꿈으로 해서 문맥 정보가 포함된, 문맥이 강화된 그러한 새로운, 말하자면 그 신호가 새롭다기보다는 조금 좀 변조된 거죠. 그리고 좀 더 의미 있어지는 그런 데이터로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것의 그 컨셉을 알고 나면은 그러면 이거를 소위 랭귀지 언어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Noah can be annoying, but she is a great cat. 노아라는 그러니까 고양이 이름 같아요. 걔는 좀 짜증나지만 그래도 좋은 고양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이렇게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언어를 텍스트 프로세싱 할 때는 얘를 당연히 토큰으로 바꾸죠. 일정한 말하자면은 그 길이를 갖는 벡터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숫자 벡터로. 그렇게 말하면 T1, T2, T3, T4 이렇게 토큰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것이니까 아까 우리가 타임 시리즈의 한 샘플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샘플이 반드시 스칼라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 샘플된 값이 말하자면은 벡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로 표현된 요 토큰들이 하나의 타임 시리즈 샘플로 생각한다면 이 값에다가 적절한 웨이팅 값을 줘서 곱해서 더해줘서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른, 그러니까 단어 위치에 따른 문맥 정보를 이 웨이팅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하자면은 가미한 새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타임 시리즈를 필터링 해가지고 의미 없는 거 다 빼버리고 좀 더 컨텍스트가,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강화된, 그렇지만은 샘플 개수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해낸 게 소위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컨셉이에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베딩 벡터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소위 토큰을 만들 때 그냥 토큰 아무거나 쓰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임의의 소위 값으로 채워놓은 벡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어를 말하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다 두드려 넣어가지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비슷한 크기 또는 비슷한 벡터 방향을 갖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게 임베딩 벡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구글에서 만든 것도 쓰고 뭐 다른 데서 만든 것도 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정한 길이를 갖는 벡터로 나타나요. 단어는 무조건 다 어떤 일정한 그리고 그렇게 임베딩 벡터로 만들고 나면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임베딩 벡터로 만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요 각각은 어떠한 특정한 성분, 그러니까 그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다. 뭐 패밀리 관련된 거, 무슨 뭐 로얄티 관련된 거, 무슨 파워 관련된 거, 무슨 뭐 감정과 관련된 거, 성별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긴 하지만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값들이 그러면은 서로 그 연관성이,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게 좀 더 가까이 있는 게 더 의미 있는 정도로 생각해서 그 노이즈 제거에 썼지만,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접해 있다고 그게 그런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단어 앞에 뒤에 있다고 그 문장상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단어가 말하자면 명사냐 동사냐 또는 그것이 나타내는 게 대명사냐 전체, 이거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련성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찾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랭귀지에서는 결국에는 이 dot product로 합니다. dot product. 여러분들이 dot product가 우리가 아주 벡터하고 벡터의 그 element wise 그 곱셈을 한 다음에 몽땅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한 연산 같지만 이게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갖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이게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일부예요, 사실은. 원래 그 두 개의 벡터의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그 두 개의 각도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가 겹치면 1이 되니까 코사인 0도가, 그죠? 겹치면은, 그래서 그걸로 말하자면 관련성을 찾는데, 사실 코사인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려면 두 개의 벡터를 덧 프로덕트 한 다음에 길이로 나눠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덧 프로덕트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벡터에 말하자면은 연관성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게 그러니까 비슷할수록 좀 더 높은 값을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그 원리로 소위 그러니까 토큰들과 토큰들 사이에 덧 프로덕트를 취해서 거기서 어떤 값을, 그리고 덧 프로덕트 취하면은 숫자가 하나, 스칼라 값이 나오는 건 아시죠? 벡터라서, 그죠? 왜냐하면 하나의 합친 값이니까 그 값을 가지고서 비슷한 것들을 좀 더 말하자면 강조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Bank of the River라는 이런 그 프레이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뱅크 하면 은행이 딱 떠오르지만 문장을 다 읽어보면 리버의 뱅크니까 이거는 그 단어가 뜻이 두 개예요. 뚝뚝 뱅크라고 불러요. 뚝뚝. 그래서 Bank of River까지 하면은 얘는 뚝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은행이지만은 하나로 보면은, 아니면은 이런 문장에서 보면은 리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벡터 여기 그 토큰을, 우리가 주어진 토큰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아마 정확하지 않은 의미로 전달이 될 거예요.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에 말하자면 통과시켜서 어떤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모디파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얘에 맞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가중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신호 그 타임 시리즈 값을 말하자면 조금 말하자면 주변의 값과 관계를 통해서 좀 변경시키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거를 말하자면 그 뭐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게 뭐 하나하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다 연관성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소위 첫 번째 단어, 뱅크라는 단어, 얘가 갖고 있는 토큰이 있겠죠. 이 토큰에다가 나머지 토큰들을 모두 다 덧 프로덕트를 취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웨이팅이 한 4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웨이팅을 가지고서 요 다시 V1을 다시 한번 Y1으로 만들 때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거하고 더 프로듀스 하면은 제일 큰 값이지만 사실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하면 1이라는 값을 가질 텐데 자기 거는 그냥 맥시멈으로 주고 나머지들은 한 0.9, 0.7, 0.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곱해서 더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수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개의 토큰으로 된 문장, 그죠? 그것을 다시 리웨이트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또 다른 그 토큰 네 개 Y1부터 Y4를 얻어낼 건데 그때 곱해져야 되는 요 웨이팅 값 각각 나머지 거에 그거는 이 dot 프로덕트를 취해가지고 V11과 V1, V12와 말하자면 그 W12와 이렇게 해서 요 한 8개를 그 컨비네이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이거는 어떤 그 훈련도 전혀 여기 없는 거예요. 훈련 과정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 있으면 그 데이터 가지고 스스로 프로세싱 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데이터 다시 한번 만드는데 그 크기만 변조된 거죠. 그리고 여기 때는 어떤 순서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까이 있던 옆에 있던 멀리 있던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모양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그 길이만큼만 똑같은 길이로 다시 나오니까 이런 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어텐션 개념이 나온 거고 셀프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자기 자신하고만 그냥 자기 문장 가지고서 자기가 어디가 말하자면 중요한지 관심이 있는지를 어텐션을 여기서는 그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건데 그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단어가 뭔지를 다 포함시킨 새롭게 프로세싱 된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셀프 어텐션이.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그냥 매트릭스, 그러니까 뭐죠? 덧 프로덕트니까 덧 프로덕트를 여러 개의 벡터에 하려면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한 번에 해결되거든요.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자, 근데 사실 트랜스포머 논문을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절대 설명 안 합니다.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키, 쿼리, 밸류 이런 세 개를 항상 얘기해요. 근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 그 트랜스포머를 개발한 그 소위 연구자들은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오리엔티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런 그 관련된 지식들이 많아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하는 거랑 똑같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소개할 때 이 트랜스포머를 소개할 때 키, 쿼리, 밸류라는 용어로 이 과정을 소개합니다. 보통 그 처음에 들어간 토큰들 있죠? 그걸 키라고 불러요. 그것들을.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낸 거를 그걸 쿼리라고 부르고 이 쿼리하고 키를 덧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스코어 값이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그 스코어 값은 당연히 말하자면 그냥 노멀라이즈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길이가 들쑥날쑥하니까 노멀라이즈 시켜주고요. 전체 그 크기에 맞게 이게 합이 다 1이 될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 노멀라이즈 된 웨이팅 값을 여기 value라고 또 불러요. 요 값을 여기다가 가져 올라가서 똑같은 값인데 value라고 부르고 value에다가 곱하고 더하고 더해서 y1과 y2와 y3, y4가 나온다. 아까 설명한 그걸 내용을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그 셀프 어텐션을 구하는 방법을 키 dot product query 그런 다음에 그것의 그 노멀라이즈 된 값을 말하자면은 그 원래의 키 값인데 그걸 value라고 또 부른다 그랬죠. 거기에 곱하고 더해서 이걸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셀프 어텐션 결과입니다. 셀프 어텐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장이 들어오면 그 말하자면 변조돼서 말하자면 나오는 Y1과 Y4가 항상 똑같은 것뿐이 안 나와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그 이해를 해야 될까? 도대체 말하자면 뱅크 오브 리버일 때 이거는 진짜 은행 뭐죠? 그 강 속에 빠진 은행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은행의 뚝일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정보를 여기다가 반영할 방법론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단어와 단어들의 관계가 말하자면 컨텍스트가 들어간 거는 사실이지만 항상 똑같은 것뿐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서 덧블럭 취해서 나오는 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말하자면 네트워크를 하나씩 다 붙입니다. 밸류, 그러니까 토큰 하나마다 여기 보면은 토큰 하나에 MK 나오죠? 이거는 그 소위
키에다가 붙인,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입력 토큰이지만 얘한테는 그 어떤 그 네트워크를 붙인다는 거는 그 댄스 레이어 하나 딱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크기에. 그러니까 그 뭐죠? 매트릭스 하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학습 대상이 되는 네트워크인 거죠. 그러니까 한 층에 딱 한 층 간단한 댄스 레이어. 여기다가도 댄스 레이어를 곱하고 여기 Q에도 새로운 댄스 레이어 하나 더 곱하고 value에도 새로운 댄스 레이어 하나 곱해서 그냥 입력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댄스 레이어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그 Y1부터 Y4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네트워크의 이건 한 부분인데 사실 입력과 출력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제대로 말하자면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변형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목적에 맞도록 얘를 변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V1, V2 키도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얘랑 다르게 그 변조가 되고 얘도 또 변형이 되고 얘도 변형이 된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값이 4개가 다시 나오도록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나올 때 말하자면 학습되는 말하자면 그 컨텍스트가 여기에 말하자면은 그 소위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말하자면 좀 막연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생각해 보면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볼 때 컨볼루션의 그 연산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찾아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 가장 적절한 그 필터를 찾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V1부터 V의 N개의 단어로 구성된 건 각각 하나가 토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나타내는 그게 들어가서 Y1부터 N개의 토큰이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때 얘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리니어한 말하자면은 층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댄스 레이어를 그 리니어 그 말하자면은 층이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는. 그리고 그 키에 그것을 키라고도 부르고 하나는 얘를 카피해 가지고요. 그 댄스 레이어 통과한 것들은 키라고 부르고 또 여기를 통과시킨 거는 퀄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통과시킨 건 value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그 똑같은 크기의 그 리니어를 썼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아요. V1부터 VN인데 이런 그 리니어 층으로 학습이 일어나서 조금 변화시킨 거죠. 걔를 곱해줘요. 머티리스 멀티플리케이션. 얘는 dot 프로덕트 하는 겁니다. dot 프로덕트를 모든 벡터에 대해서 해주면은 이렇게 이 n by n짜리 행렬이 딱 만들어져요. 당연히 그 다양한 그 컨비네이션에 대한 모든 컨비네이션에 대한 또 프로덕트 값이 거기에 엘리멘트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노멀라이즈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소위 그 value라고 부르는 아까 그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과시킨 이 결과에다가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시키면 이 웨이팅 값이 다 부여돼서 자기 거는 당연히 제일 많이 강조하고 다른 주변에 관련 있는 정보와 말하자면은 그 섞여서 말하자면은 좀 더 컨텍스트가 말하자면 포함된 그러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이에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런 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입력의 크기와 출력의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쌓아줍니다. 즉 셀프 어텐션 그 층을 하나, 그 위에 또 하나, 그 위에 또 하나 여러 개를 쌓아서 써요. 그러면 굉장히 그 연산은 많아지지만 어쨌든 아무리 복잡한 그 개념도 그 안에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지금 설명드린 그 셀프 어텐션에서 여기서 말하는 문맥을 알고 있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그 만약 목적에 맞는 문맥을 찾아내기 위한 이런 선형층이 들어간 것까지 좋은데 선형층이 한 개뿐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가지 문맥뿐이 못 찾아내요, 사실은. 근데 그 우리가 문장을 그 번역하거나 말하자면은 그 이해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그 뭐죠? 다양한 그 NLP 응용을 하다 보면 문맥을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별로 그 문맥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이 한 가지는 너무 부족하다. 문맥을 좀 여러 개를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gave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I gave my dog Charlie some food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그 개 찰리한테 어떤 그 음식을 줬다. 근데 gav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법적으로 주어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 대상, 그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한테 뭘 줬는지 이것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 서로 다른 문맥으로 뿐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gave와 얘의 관계, gave와 얘의 관계는 서로 다른 문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하나 갖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 V1부터 VN이라는 벡터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 키, 쿼리, 밸류를 집어넣을 때 하나의 그냥 층으로 레이어를 붙여서 거기서 나오는 걸 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보자예요. 여러 개를. 즉 이런 식으로 층을,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멀티 헤드이기 때문에 H개를 붙여보라는 얘기입니다. H개. 그러니까 여기서 키를 변조시키는 리니어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에서 각각 얘네들은 다른 문맥을 학습하는 거예요. 다른 문맥. 왜냐하면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네들은 같이 학습하는 게 따로따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세싱은 똑같죠. 그냥 병렬 처리가 가능하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고 그러면은 스코어 값이 H개가 나오겠죠. 서로 다른 거니까 노멀라이즈 해주고 또 나오고, 그러면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많이 나면 얘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멀티 헤드라는 게 바로 이건데 여러 개의 변형된 값이 나와요. 즉 H를 몇 개 쓰느냐, 헤드를 몇 개 쓰느냐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헤드 개수만큼 말하자면 입력이 좀 더 늘어져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쓰질 않아요. 그걸 concatenate 한 다음에 dense layer를 통과해서 원래 크기로 다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사실은 찾아낸 다음에 그 문맥을 그냥 따로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맥을 그냥 뭉뚱그려서 합쳐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댄스 레이어 여러 개 붙였을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 안에 나름대로 사라져 있는, 그러니까 살려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덧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치고 그거를 하나의 또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멀티 헤드 어텐션 전체에서 하는 일은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데 개수는 역시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문맥에 의해서 그게 변형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고 그런 멀티헤드 어텐션을 똑같은 크기니까 입력과 출력이요. 역시 또 이렇게 쌓아서 스택 해가지고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그림이 바로 그 문맥이 정말 동작한다는 걸 시각화시켜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단어들, 그리고 이게 지금 요게 적절한 그런 뭐죠? 캡처가 아니라 다음 걸 캡처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여기가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 거꾸로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오른쪽이 입력이고 왼쪽이 출력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입출력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그리고 똑같은 크기니까 똑같은 게 나오겠죠. 똑같은 크기로. 그런데 얘가 변조된 겁니다. 여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원래는 이런 색이었는데 값의 크기가 이렇게 변조된 거예요. 왜 변조됐느냐? 지금 여기 바로 뒤에 따라오는 컬러가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헤드로, 멀티 헤드니까요. 어텐션을 쫙 구해봤더니 어텐션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얘를 어떠한 식으로 보는지가 요 어텐션들마다 얘를 바라보는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애니멀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그게 여기에 학습이 돼서 이거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변조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넘기고 그 다음 레이어로 넘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자,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제 가야겠죠. 사실은 트랜스포머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네트워크예요. 보통 트랜스포머 하면 오른쪽에 이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처음에 트랜스포머가 소개될 때는요. 언어 번역기로 소개한 거예요. 번역기로. 그래서 여기 인풋, 여기에 인풋이 그러니까 입력 언어가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하고 그 다음에 독어로 이렇게 번역한다 그러면 영어 입력이 쭉 들어가서 이게 독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디코더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디코더 얘기는 나중에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복잡성이 더 있어요. 그런데 자, 왼쪽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아까 했던 입력, 소위 토큰 n개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Q, K, V로 들어가고 똑같은 걸 카피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쿼리하고 Q 사이에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고 스케일 해주고 여기 좀 지운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안 쓰이니까 살짝 숨겨놓는 겁니다. 마스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V 밸류에다가 매트릭스 멀티 이게 스케일드 덧 프로덕트 어텐션이에요. 이 파트만 보면 그리고 그 보라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스케일드 덧 프로덕트 어텐션인데 그러려면은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거. 얘가 H개가 이렇게 나란히 패러렐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이거는 아무런 학습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V와 K와 Q의 앞에다가 이 리니어, 댄스 레이어 한 개씩을 다 붙여줘요. 그래서 얘가 학습되는 겁니다. 얘가 학습돼서 조금 말하자면 문맥 정보로 변조되고 그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멀티헤드가 나오니까 컨캐티네이트, 그러니까 줄줄이 붙여준 다음에 걔를 또 얘랑 똑같은 크기로 맞춰주는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멀티헤드 어텐션이에요. 그리고 요 멀티헤드 어텐션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이. 그리고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게 말하자면 보통 우리 언어가 쭉 들어갈 때 토큰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게 요 파트예요. 인베딩. 그러니까 토큰으로 바꿔서 인베딩이 쭉 들어가면 요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포지셔널 엔코딩도 여기 포함되는데 그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기 트랜스포머를 보면 이렇게 삼지창처럼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QKV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하나는 Q고 V고 하나는 K고 하나는 Q다 요거고 그게 들어가서 멀티헤드 어텐션 얘가 계산되고 근데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얘 또 스킵 커넥션으로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 하는 거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노멀라이저 해주고 여기다가 피드 포워드 이것도 그냥 리니어 연산이죠. 피드 포워드 해주고 노멀라이저 한 번 더 해주고 여기까지 요 네모난 블럭 요거를 사실은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트랜스포머 블럭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쓴다 그랬죠. 아마 트랜스포머 처음 나왔을 때 이게 6개 썼다 그러든가 그리고 오른쪽 거는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오른쪽 거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쓰는 방법이.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세요? 없으면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되죠. 아까 Y가 나와서 Y1, Y2, Y3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건 웨이트가 더해진 값이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그러니까 토큰이 벡터잖아요. 하나하나 단어를 나타내는 그 벡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조금 변형시켜서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단어는 디코딩 하면은 알 수 없는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죠. 얘가 문장 서로의 관계성에 의해서 이 관계가 다 녹아 들어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바뀐 거죠. 더 의미 있는 정보로 학습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때는 지금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할 때는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연산이에요, 사실은.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그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게 누구에 맞춰서 더하고 빼고 곱해져요? 우리가 타겟으로 딱 갖다 놓은 거 앞에. 그죠? 제일 끝단에 타겟에 라벨이 하나 있는데 그 라벨을 맞출 수 있도록 얘를 조금씩 바꿔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학습이 다 됐다고 가정하면 그게 문맥이 녹아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가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끝단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텍스트북을 보면은 여기서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트랜스포머라는 게 여기서도 강조하지만 사실은 2017년에 소개된 이후부터는 얘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 트랜스포머의 그 논문의 부제가 이거예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아예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자극적인 그런 그 논문 제목이었는데 진짜 그래요. 이거를 보고 나면은 얘네들이 나타낸 그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를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얘만 모르는 거예요. 어텐션, 요 오렌지색. 나머지는요. 그냥 댄스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스키 커넥션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텐션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어텐션만 넣는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점이 그 리커런트, 그 순환 레이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패러렐 프로세싱이 돼버려요. 그냥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없어서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갖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 무슨 바이어스 그런데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더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설명은 셀프 어텐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사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좀 더 강조해서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런 일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컴브넷에서는 맥스 풀링 같은 게 일종의 그거예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값 중에서 높은 값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강조된 것만 차리는 건데 그거를 말하자면 시각화시키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런 고양이를 판단하는데 고양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가장 강조된 말하자면 열심히 말하자면 그레디언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네트워크가 열심히 그 평가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디냐 그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보면 여기다예요. 얼굴 주변에 코 주변에 여기를 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른 동물들에도 다 있는 특징이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그 강조해야 될 또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를 찾아내는 메커니즘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쭉 말로 좀 설명했고요. 아까 그 좀 더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표현들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요거는 또 나름대로의 좋은 시각화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attention value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간단해요. 진짜 여기 보면은 the train left the station on time을 그 토큰 벡터로 바꾸면은 지금 그 7개의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7개의 벡터를 한 줄로 쭉 늘어놓고 그 옆에도 똑같은 벡터 늘어놓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쫙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것끼리는 1이 나오고 다른 애 거하고는 값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아마 시메트릭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죠? 여기 그 하이라이트 된 게 누구냐면 뒤에서 세븐 스테이션과 관련된 그러한 웨이팅 값을 쭉 플로팅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사실 스테이션은 얘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쟤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아니까 요만큼의 웨이팅을 여기 그 원래 토큰 벡터에 곱해서 더해서 지금 곱해서 더해서 이 값을 바꿔치기 하면은 여기서는 색깔이 거의 안 변했지만 요 주황색이 약간 밝은 주황색이라 그럴까? 뭐 흐린 진한 주황 그러니까 변조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은.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 하는 일은. 그런데 그것이 코딩이 어렵냐? 간단해요, 사실 코딩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정말 코딩 이걸 쓰지는 않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짠 알고리즘을 돌리겠지만 우리가 직접 한번 짜볼 수도 있는 겁니다.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입력 시퀀스가 쭉 들어오면 일단은 아웃풋을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넘파이 제로로 쉐이프는 인풋 시퀀스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인풋 시퀀스를 한 개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 이거는 그 첫 번째 그 벡터, 그러니까 enumerate라는 그런 함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서 순서 뽑아내고 벡터 뽑아내고 그러면 그 벡터 값을 말하자면은 그 사용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 또 스코어라는 요거는 그 소위 인풋 시퀀스의 길이, 그러니까 소위 인풋 시퀀스가 말하자면은 그 첫 번째 디멘전은 그 뭐죠? 토큰 개수고 두 번째 디멘전은 당연히 토큰의 길이 말하자면 그 벡터의 길이겠죠. 그래서 랭스로 몇 개의 토큰이 있는지 찾아내고 그 토큰 개수만큼의 말하자면은 그 스코어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프로덕트 값을 찾는 거죠. 토큰 개수만큼.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인풋 시퀀스를 이뉴머레이션에서 하나씩 뽑아내고 그 하나씩 뽑아낸 거하고 여기서 피봇 벡터라고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쿼리죠. 얘는 키, 얘가 쿼리고 얘가 키인 거예요. 그래서 쿼리하고 키하고 덧 프로덕트에서 점수를 그 스코어를 다 얻어내고 얘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스퀘어 루트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그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사실은 뭐 설명은 빠졌는데 거기 원래 논문에서는 소프트맥스로 모듈레이션 해요. 소프트맥스로 하면은 장점이 있죠. 모든 거의 합은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확률론으로 확률 값으로 바꿔치기예요. 그래서 확률 값으로 바꿔서 얘를 누구한테 곱해요? 당연히 그 원래 있는 어디죠? New People Representation은 이건 제로로 놓고서 여기서 그 하나하나의 인풋 시퀀스 값에다가 요 스코어 값을 곱해서 여기 노멀라이즈 되고 그 소프트맥스로 바꾼 걸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새로운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소위 그 토큰이 변조돼서 나오는 거고 그걸 다 하면은 몽땅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간 것과 똑같은 크기의 아웃풋이 나오는데 셀프 어텐션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 그거를 이렇게 셀프 어텐션 함수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그 벡터라이즈를 하면은 보통 그 내부에 있는 그 함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이 함수 이름이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요구하냐면 도대체 그 헤드는 몇 개 쓸 건데 그거 가르쳐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 디멘전 그 소위 벡터의 길이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은 멀티헤드 어텐션을 해가지고서 얘가 아마 T 디멘전이 아마 임베딩 벡터 디멘전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아마 그 토큰의 길이가 아니라 토큰을 말하자면 바꾸잖아요. 그 크기를 그죠? 그 리니어 크기로 안에서 훈련시킬 때 그 크기일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에다가는 그 여기다가 그 또 세 개의 값을 주는데 이 세 개의 값은 그거예요. 키, value, query. 그런데 똑같은 값이죠. 다. 원래 들어가는 그 인풋 토큰들의 말하자면 그 시퀀스를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대신 결과는 하나만 나오는 거죠. 똑같은 그 크기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사실 여기 설명은 조금 너무 그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제가 왜 저러는 일을 하는지를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설명드린 거고 이걸 하면은 그런 그 강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또 이렇게 설명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요건데 사실 요게 좀 더 그 시각적으로 설명이 편해서 하나 더 넣었는데 이 텍스트북에서는 이런 식으로 쿼리, 키, 밸류가 들어가면은 이것들의 댄스 레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취하고 그 결과를 컨캐티네이트 한 다음에 사실 여기에 하나 그 빠진 거 있죠. 여기 그 댄스 레이어를 통과시켜야죠. 다시 한번 그래야지만 똑같은 크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 그게 바로 멀티 헤드 어텐션 레이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거예요. 컨캐티네이트 하는데 리니어한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그 중에 하나, 블록 하나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키, 쿼리, 밸류가 들어가서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스키 커넥션 있고 노멀라이즈 시키고 댄스 레이어 보통 2개 집어넣고 또 여기 그 레지듀얼 커넥션 해주고 여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 다음에
그 댄스 레이어 한 번 더 통과시키는 게 보통 그 여기서 제안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트랜스포머 말하자면은 그 하나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모든 그 언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데 좀 그거는 좀 더 그 디테일한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바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위 그거 뭐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잠깐만요. 이게 센티멘트면은 그거죠. 그 IMDb 그 영화 평론 그 자료 앞에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코멘트 아웃 해놓은 거고요. 그 다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화 평론 자료를 이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건 똑같은 그러한 그 말하자면은 그 셀입니다. 앞에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2만 개는 그 트레이닝 훈련 자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뭐죠? 그 포지티브 그 리스폰스하고 네거티브 리스폰스 두 개뿐이 없죠. 그 좋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 그리고 얘가 밸리데이션은 5천 개 쓰고 2만 5천 개 테스트 쓰는 거. 앞에서 이렇게 똑같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는 그 토크나이제이션 과정. 이거는 텍스트 자료 입력받은 거고요. 그거를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여긴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토큰의 개수 몇 개로 할 건지 맥시멈 랭스 600개 토큰만 쓰자. 그리고 아니다. 맥스 토큰하고 맥스 랭스. 얘가 토큰의 길이고 얘가 토큰에 말하자면은 그 사용되는 뭐죠? 이게 보캐블러리 개수 거야. 보캐블러리 개수가 아마 2만 개고 이거는 그 토큰의 길이가 한 600 정도로 인티저로 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다 얘가 어댑트라는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요 오브젝트를 갖다가 그 어댑트라는 그 메소드를 써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알아서 그 토큰하고 그걸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죠? 또 원합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 원하는 그 길이로 600으로 맞춰서 다시 그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보이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그 토크나이즈 된 다음에 테이크 원 하나만 좀 뽑아서 봤더니 그 이게 32개의 그 여기 배치 사이즈를 그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32 by 6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요게 하나가 한 문장인데 하나가 한 문장이에요. 근데 길이가 600인 문장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여기 요 숫자가 뭐예요? 첫 번째 들어오는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뭐 이것을 그 숫자로 인티저로 바꾼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건 그 뭐죠? 멀티 핫 벡터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도. 자, 하여튼 봅시다. 그러니까 엔코딩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인베딩 벡터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여기입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인코더 파트예요. 트랜스포머 아까 그 장황하게 설명한 거기서 사실은 여기 나오죠. 지금 이거는 근데 그 캐라스에 이미 다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이 그러니까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그 레이어를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컨볼루션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그때 헤드 개수하고 그리고 인베딩 디멘전을 얼마로 할 건지 그걸 가르쳐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시퀀셜로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죠. 댄스 레이어 두 개 쓰잖아요. 요 위에서 그거를 여기다가 써놓는 겁니다. 요 그림. 댄스 레이어 두 개 그거를 붙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선언해 본 거고요. 얘는 댄스 프로젝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두 번 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쓴 거고 실제로 구성하는 건 이런 순서로 구성하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근데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마스크. 이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현재는 그 쓸모가 없어서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마스크드 그 셀프 어텐션을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 번역할 때는. 근데 어쨌든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다. 근데 어쨌든 셀프 어텐션 여기 지금 우리가 선언한 게 멀티헤드 어텐션이잖아요.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하고 그 두 개의 댄스 레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한 거. 얘가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트랜스포머 엔코더고 얘를 코딩한 거예요. 얘를 코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텍스트 분류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얘를 그 어디 있죠? 여기 모델을 지금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입력으로 keras input 뭐 당연히 인풋 크기만 가르쳐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여기서 안 써줘도 되는 이유가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쓰면 되는 거 그때 기억하는 거 저도 감을합니다. 자, 임베딩 벡터가 여기 있고요. 임베딩이 말하자면은 그 보캐블러리 그 말하자면 우리 벡터라이제이션 된 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임베딩을 시키잖아요. 일정한 크기, 임베딩 그 디멘전 크기에 맞춰서 얘가 지금 뭐죠? 요 정도 길이인데 그거를 맞춰서 또 임베딩 벡터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임베딩 이렇게. 그리고 임베딩 된 결과를 트랜스포머에 그냥 집어넣고 트랜스포머에 집어넣은 다음에 사실은 끝인데 조금 뭐 추가적인 작업 한두 개는 하죠. 별건 아니에요. 맥스 풀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은 그 과적합 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댄스를 하나 두는데 이 앞에 있는 요 크기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노드 하나로 출력하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뭐죠?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함수 액티베이션을 써서 0이면은 나쁜 거고 아마 1이면 좋은 거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인풋 아웃풋으로 써서 모델 만들고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트랜스포머 그 블럭은 하나만 쓴 거예요.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임베딩과 트랜스포머 엔코더, 그 다음에 맥스 풀링, 뭐 드롭아웃, 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출력단 노드 하나죠. 그 결과를 훈련을 시켜본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 그냥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모델 핏하면 돼요. 그냥 그죠? 당연히 그리고 얘가 그 입력 여기는 그 소위 뭐죠? 인풋과 라벨이 같이 있는 거죠. 데이터셋 형태로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있고 20번 한번 훈련시켜 봤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 피팅을 하면은 결과를 이 모델 이벨리에이트로 테스트 데이터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본 건데 여기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 0.8626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그 텍스트북에는 제 거보다는 좀 좋게 나왔어요. 0.874.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주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해봤는데 바이너리 1g이라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백 오브 월드 방식으로 댄스 레이어만 가지고 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걔가 제일 좋아요. 0.887, 0.87. 뭐 작은 차이지만 어쨌든 걔만 못해요. 그러면 트랜스포머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 쳤는데 왜 안 되냐? 이거는 뭐가 하나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 자, 백 오브 월드하고 백 오브 유니그램 그리고 바이그램, RNN,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월드 오더 오케이. 그 단어의 순서하고 이 컨텍스트하고 이걸 다 갖고 있어야지 말하자면 잘하는 건데 RNN은 단어 순서를 이해할 수 있죠.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를 쓰면은 컨텍스트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썼는데 그 단어의 순서를 어웨어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코딩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 코딩,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거를 그냥 집어넣지 얘가 몇 번째 거라고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사실은 그 코딩도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설명이 좀 빠진 게,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면 복잡할까봐 빼놓은 게 있는데 트랜스포머 설명할 때 항상 이 임베딩 벡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포지셔널 인코딩을 여기다가 슉 집어넣어서 쓴다. 이렇게 그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단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 그 단어에다가 그 정보를 또 다른 벡터로 더해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1이란 숫자, 2란 숫자. 사실은 그런 단순한 숫자를 넣어주지는 않고 사인, 코사인을 좀 변조해서 넣어주기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느 단어가 그러니까 몇 번째 건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건데 그때 포지셔널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에 사실은 레이어 임베딩을 아까 말하자면 우리가 해주는 거 있죠? 그 단어 임베딩 할 때
그 소위 뭐죠? 멀티 그 핫 벡터를 그 일정한 그 뭐죠? 크기로 말하자면 그 줄여서 우리가 인베딩 하는 거 그것처럼 여기에다가도 여기 포지션 인베딩을 똑같은 인베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때는 그 인풋 디멘전을 시퀀스의 길이로 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웃풋은 똑같이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같이 입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그 또 다른 좀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썼거든요. 사실은 그냥 거의 유니버설하게 쓰이는 방법론이 있어요. 사인하고 코사인을 섞어서 쓰는 그 인베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크기, 그러니까 여기 인베딩 벡터하고 똑같은 크기 그냥 엎어서 그 더해줘 버려요. 그냥 겹쳐서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그만한 크기로 인베딩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포지션 여기서 랭스 포지션.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그 포지션 위치 숫자를 얘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서 쓰긴 쓰네요. 포지션이라는 거를 레인지는 그 0부터 일정한 그 숫자 모양으로 그 숫자로 주네요. 그냥 0부터 그 길이까지 그 숫자로 주는데 보통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인베딩 되고 나면 이렇게 그 두 개의 토큰이 포지션 토큰하고 인베딩 토큰하고 포지션 토큰하고 합쳐져요. 그냥 덧셈으로 그냥 해서 그걸 쓰고 여기서는 포지션 인베딩 이 전체가 그냥 그것만 하는 거래요. 여기가 장황하게 좀 써 있지만은 그 포지션 벡터 하나 만들어서 인베딩 벡터에다 더해주는. 그래서 아까 코드하고 달라진 거 딱 요거 하나예요. 인베딩이라는 그 소위 클래스 대신에 요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함수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길이 정보가 그 인베딩에도 녹아 들어간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 트랜스폼 다른 건 하나도 없죠. 트랜스폼 엔코더, 맥스플링, 드롭아웃, 댄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해봤더니 조금 더 좋아진다예요. 저는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882.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지만은 아주 브루트하게 한 것보다도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이유가 있기는 해요.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백 오브 월드 단순한 방식 그냥 그 댄스 레이어를 써서 시퀀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절대 그게 불가능한 방법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워킹 한다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많이 해보니까 이런 그 비율이 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훈련 그러니까 시퀀스의 길이 분의 그 훈련 자료의 비율이 그러니까 시퀀스가 예를 들어 100개의 시퀀스로 된 자료인데 그것의 훈련 자료가 예를 들어서 1500배 미만이다. 그러면은 백 오브 바이오그램이 거의 더 잘 동작을 하고 1500배 이상이다. 그러면은 시퀀스 모델을 쓰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통 룰 오브 썸으로 NLP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그 사실은 그 뭐죠? 그 요즘에 많이 쓰는 그 GPT-3나 아니면 그런 그 굉장히 큰 모델들은 이 랭스가 길거든요. 랭스를 굉장히 길게 잡아요. 무슨 몇백 개가 아니라 뭐 1024까지도 잡나 하여튼 그런데 길게 잡을 뿐만 아니라 훈련 자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개수를 써요. 그때는 트랜스포머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해요. 이게 거기서는 그래서 그러한 그 요런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은 훨씬 더 말하자면은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퍼포먼스가 그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실험하기가 좀 힘들긴 해도 우리가 이미 매체를 통해서 또는 그 온라인에 공개된 API를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진짜 엄청나게 그 말하자면 퍼포먼스가 좋아요. 트랜스포머로 훈련된 GPT-3나 GPT 계열 그 이후는요. 그리고 그 요게 헬프가 또 남았는데 이것도 트랜스포머하고 쓰는 방법에 관한 것과 RNN 쓰는 거 한꺼번에 나왔는데 시퀀스 러닝인데 요거는 그 다음번으로 제가 미뤄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좀 할까 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게 그러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면은 어떤 것든지 다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트랜스포머는요,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그 목적에 맞도록 문맥이 조정된 데이터로 고쳐서 쓴다예요. 얘가 알아서. 그 아키텍처가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그 intrinsic bia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답을 내요. 그게 말하면 컨볼루션이거든요. 컨볼루션은 절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게 다 풀어진 거예요. 이 모델은 그냥 네 마음대로 다 해봐.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그게 멀티헤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그 백오브 다이그램하고 두 가지 이제 샘플 비율하고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네네. 결국은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네. 적으면은 잘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될까요? 거라고 봐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그 안에 훈련시켜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웬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련이 많아야, 그러니까 자료가 많아야지만 훈련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것도.